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교육의 목적이라 하면은 목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 만들어야 됩니다. 교육의 목적은 두 가지 방법이 없다.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 만드는 교육이라야 하지 물건 잘 만드는 교육을 해서도 안 되고 앞으로 밥을 어떻게 하면 밥을 잘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교육이 돼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과학을 잘해야 되는가 이런 교육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그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인성 교육을 시키지 않았고 사람을 안 만들었습니다. 쟁의를 만드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전부가 쟁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세상이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지금 돼갑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헐벗어 아무것도 없을 때는 물건을 만드는 교육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손을 뻗고 손을 이렇게 거지고 뭐든지 쪼고 묶고 짓고 해야 됐습니다. 그거는 1차적인 겁니다. 2차적인 지금 교육이 부재가 돼가 있다. 1차적인 교육에서 끝나가지고 2차적인 것이 지금 교육을 한 사람들이 나와갖고 앞을 세상을 주도를 해야 되는데 1차적인 교육을 한 사람들이 또 앞을 주도하고 2차적인 사람들을 또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내가 한 방법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시킵니다. 이제 2차적인 교육은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거는 여기까지고 다음 너희들은 이걸 해야 된다라는 이게 대안이 안 나왔습니다. 하다 보니 전부 다 기초산업, 기초를 할 때 필요하고 기초를 할 때 했던 이런 행위를 지금 2세들한테도 3세들한테도 지금 그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학생들을 전부 다 자라면서 쟁의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쟁의라는 것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쟁의는 지도자가 안 된다. 한 구성의 일꾼은 될지언정 일꾼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도자 엘리트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엘리트 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엘리트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1차에서 머물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국민은 기호는 처음 다 살아나가지고 뭔가를 질 좋은 거를 찾고 있습니다. 엘리트가 없으면 질 좋은 걸 내줄 수가 없습니다. 이 교육을 못 시켰던 겁니다. 이게 부재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교육은 중심을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인성 공부로 돌아가야 됩니다. 인성 공부. 쟁의를 만드는 거 말고 이거는 쟁의는 안 만들어도 저절로 할 수 있게끔 돼 갖고 있는 사회입니다. 내가 필요한 건 인성 공부를 하고 있어도 각 분야 공부는 나머지 시간으로 다 할 수 있게끔 돼가 있습니다. 내가 인성이 바르게 닦여가면 갈수록 옆에 거 보기에 굉장히 빨리 보이고 분별이 빨라지고 그게 아주 빠른 시간에 익혀지게 돼가 있습니다. 근데 인성은 갖추지 않고 그것만 허상하니까 이거는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자연의 근본을 알고 나 자신을 알고 인류 사회를 알고 내가 할 일이 무언가를 아는 사람은 뭐든지 손을 잡아도 굉장히 빨리 이걸 득하게 됩니다. 근데 그 깊이를 모르고 그냥 천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내가 밥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내 자식을 만들면은 평생을 거기다 뒷바라지를 해도 지 입치닥하기가 바쁩니다. 원대한 꿈을 키워줘야 되고 원대한 꿈을 모름지기 내 자식들은 원대한 꿈을 먹고 자라게 해줘야 됩니다. 그 원대한 꿈을 먹고 자라게 해주다 보면
우리 민족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 민족이며 너한테 가지고 있는 기운은 무엇이며 너는 앞으로 무엇을 할 때 최고 잘 되게끔 돼갖고 있는 너를 알게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데에 지금 뭐든지 중심을 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1차 산업입니다. 우리가 보릿고개 넘길 때, 그럴 때 허리띠 졸라맬 때 우리 어른들이 하고자 했던 일에 불과한 겁니다. 2세는 달랐어야 됐고 3세는 달라야 됩니다. 2세, 3세는 3D 업종이라 그러나? 이걸 부정합니다. 그렇게 조물돼 갖고 이 DNA가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려고 한다고 머쓱해서는 안 됩니다. 똑바로 가는 겁니다. 그런 걸 할 수가 없게끔 DNA가 성장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하라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자들이 할 일을 바르게 찾아주지 못하면 이 아들은 건달됩니다. 정확하게 건달됩니다. 이게 지금부터라도 그 자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을 창출해줘야 하고, 그런 걸 창출해줘야 실업자가 안 나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자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기온하고 저 일하고는 안 맞아서 안 하는 것일 뿐이지, 일자리 없어가지고 지금 실업자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학력은 고학력을 나오게 하고 일자리는 저 밑에 저 중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해야 될 걸 시키니까 안 맞는 겁니다. 뭔가 세상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준비가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데 그 일거리가 없는 겁니다. 준비된 데다가 그 일거리를 줘야 잘 돌아가는 거지. 준비는 이래 해놨는데 저 일거리 하라 하니까 지금 거기에는 안 하고 저쪽에는 일거리 모지래고 수입을 해가 와가지고 해야 되고, 여기에 이 사람들은 할 일이 없고, 세상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정책이란, 앞으로 교육정책은 무조건 우리 부모들과 우리 국민들은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 인자는 지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지, 쟁의를 만드는 교육시키는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는 희망을 줘야 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때 법이 없었으니까 뭐를 어떻게 해라, 뭐부터 이야기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 이 사람이 그 희망을 내놓을 것이고 그 좌표를 내놓을 겁니다. 좌표를 내놓고 어떤 국민이 어떤 사람이 들어도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법을 내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다른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우리는 원대한 포부를 가진 자식들을 키워내야 된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문제, 엄청난 이 사회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 풀어봅시다. 우리 학원폭력이라, 학원폭력 문제는 처음에 교육정책부터 지금 못 잡아간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과거에는 학원폭력 안 났습니다. 세상은 바뀌었는데 교육은 맨 그대로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학원폭력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나오는 것이, 학원폭력이 초등학교에서 나온다, 중학교에서 나온다, 그런 게 아닙니다. 위에서 그렇게 하고 이게 물이 흘러서 밑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교육에서 답부터 이야기를 하나를 뽑아놓고 이야기를 합시다. 쇼킹한 소리라도 이야기는 오늘 듣고 넘어갑시다. 교육정책을 바르게 하려 그러면 정확하게 고등학교를 뽑아갖고 내버려버려야 됩니다. 지금 이 체제의 고등학교를 빼갖고 폐쇄를 시켜야 된다. 이걸 폐쇄를 시키고 나면 엄청난 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대자연의 물리법이고 대자연의 원리법의 계산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까지 교육을 다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인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대자연의 원리법입니다. 3, 7은 21. 3대 7의 함수는 이 3차원에서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조물은 3대 7로 해놓은 겁니다. 거기에서 맞추면 딱 맞게 나옵니다.
이것을 깊이는 나중에 풀더라도 요걸 잔잔하게 작게 한번 만져봅시다. 7살이 지나면 우리가 초등학교 학교를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6년, 기초는 6년입니다. 여기에는 6을 가지고 살고 있는 생명체가 사는 곳입니다. 이 천부경의 육자가 복판에 앉아있는 이유가 이 81자가 이 대자연의 모든 물리를 다 풀어놓은 겁니다. 육자가 그 복판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씨를 이야기하고 중심이고 방입니다. 우리 새싹들을 교육을 시키는데도 6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6. 여기서 6년을 기초공부를 시킨다. 기초공부는 어떻게 시키냐? 착하게 성장하도록 시켜야 된다. 착한 것을 주입을 시켜서 인성을 갖춘다. 그 다음에 이 3차원에 이제 3년이 들어갑니다. 3년. 3년이 들어가는데 이 3년 동안은 뭐를 가리키냐? 3년 동안은 착한 걸 가리킨 것에서 이제는 한 칸 넘어서 분별을 가리킨다. 분별을.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분별을 바르게 가리켜야 된다. 착한 것만 가리키고 나면 이놈이 착해 빠져갖고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자 착한 거는 그만두고 착한 걸 왜 착하게 시켰으면 앞으로 분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히 바른 분별을 하게끔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중요한 사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7세까지 부모가 품고 키웁니다. 품고 키워가지고 지금은 이제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경쟁사회에 뛰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유치원도 보내고 하는 거는 이제 단체 생활을 빨리 시킵니다. 유치원 생활을 시킨다는 것은 단체 생활을 지금 시키는 겁니다. 다른 걸 공부를 시키고자 보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 남하고 내하고 적응성을 갖게 하기 위한 이걸 공부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심이 있어야지 영어 니 뭐 할 줄 아니 이거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영어는 못해도 되지만 니 앞에 친구는 하고는 잘 사귀어야 되도록 이걸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 하고 착한 거를 가르치면서 친구들하고 교류하는 걸 가르치는 게 초등학교입니다. 개인 플레이가 아니고 단체 생활 안에서 거기에서 남과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는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상대하고 나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람은 사람하고 살려고 이 세상에 나온 겁니다. 동물하고 살려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사람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왜? 업이 그렇게 연결고리가 묶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게 우리가 스스로 타인하고 내하고 묶여가 있는 것이지 내 혼자 가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를 어떻게 같이 교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네 업도 소멸되고 네 세상에 온 이유가 그 안에서 전부 다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지금 이야기하면 너무 또 옆으로 새 나갈 거니까 조금 돌아와가. 왜 우리가 초등학교 이렇게 다니면 우리 친구들하고 어느 만큼 이렇게 융화가 가능하게 이렇게 지도를 해내는가. 이것이 초등학교 공부의 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착한 걸로 가지고 서로를 가리키면 빨리 이게 인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키고 중학교 올라가면 요거를 무르익게 해서 이제 바른 분별로 상대를 대하는 법. 요거를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다른 것들은 덤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기본 공부의 핵은 그거라야 되고 이민족 공부는 달라야 됩니다. 저쪽에 서역의 공부하고 이민족 공부는 틀립니다. 서역 공부하고 요 나무의 고목나무 한 그루입니다. 여기는 나무 가지고
여기는 나무 몸통이고 여기는 나무 뿌리입니다. 뿌리인데 여기는 해동 대한민국이고 여기는 압록강 두만강 안쪽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쌓였고 물로 갖고 금고어놓은 땅. 여기는 길이가 3천리요 둘레가 7천리로 그어놓은 땅. 여기 합수 공수 나는 땅. 여기가 뿌리입니다. 여기는 히말라야 산맥, 천산 산맥 넘어 열로 해가지고 요 안에가 나무 몸통입니다. 그 밖이 나무 가지인데 여기에 사는 법이 다르고 여기에 사는 법이 다르고 여기에 사는 법이 다릅니다. 그럼 여기 거는 놔두고라도 뿌리는 어떻게 사는 게 정상적으로 사는 거냐? 여기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뿌리의 삶의 근본입니다. 나무 가지나 몸통은 뿌리의 걸 빨아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근본이요. 뿌리 민족이 이게 맞다라고 인식이 받아준다면 뿌리 민족은 지도자 민족이요 최고의 민족이지 이것은 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산다. 뿌리만. 삶의 근본이 다릅니다. 그럼 남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남을 알아야 됩니다. 남을 모르면 절대 남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을 아는 공부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나를 알고 남에게 덕된 삶을 살게끔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럼 덕된 것이 많은데 질량이 높으면 높게 덕되게 살수록 너의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의 근본인데 사람한테 남에게 덕되게 사는 것이 근본입니다. 이것이 질량을 따져서 어떤 것은 어떻게 질량이 높게 남에게 덕되고 어떤 것은 질량이 낮게 덕된다. 이런 것을 바르게 분별시키고 그렇게 해서 상대에게 덕된 삶을 살게끔 우리 민족, 뿌리 민족은 그렇게 공부를 시켜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덤으로 가르치고 이 근본만 바로 쓰면 덤으로 해도 얼마든지 그런 거 우수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인성교육은 시키지 아니하고 남을 모르고 내밖에 모르고 내도 알지들 못하면서 너밖에 모르는 이렇게 고위 교육을 시켜가지고는 이 세상 절대 안 납니다. 이거는 교육 방법이 지금 잘못됐습니다. 이거를 바로 잡고 그러면 중학교까지 이렇게 시키고 그러면 소중대입니다. 이게 대자연의 3차원에는 3등분의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3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자연도 3등분으로 논하져 있고 인류도 3등분으로 자기 할 일이 틀리고 우리가 성장하는데도 3등분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가 있어서 어떠한 형식이 되어버렸느냐? 고등학교 되면은 아주 기운이 충만할 때입니다. 아주 감수성이 전부 다 퍼져 나올 때입니다. 이럴 때 지금 이런 교육 방법으로 꽉 눌러놓고 공부를 시킨다랍시고 암기를 시키고 아주 묶어버립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이 기운을 에너지를 발산할 데가 없어 다 눌려버리니까 튑니다. 인자 튑니다. 아주 지금부터 튀다가 못 튀는 거는 전부 다 꼬그라집니다. 마음이 다 꼬그라집니다. 이때부터 변형이 생긴다. 모두가 변형이 생겨버립니다. 나래를 필 때는 피게 해줘야 되고 아주 뭔가를 갈 때는 손을 잡고 끌어다 줘야 되고 이런데 이때 지금 묶어버립니다. 아주 젊음이 최고 왕성할 때 이때만 쪼아버리니까 못 견딥니다. 지금 바로 되고 따라주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꼬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사회 나오면 절대 바른 분별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이 때는 뭐를 해야 하나? 감수성. 뭐든지 세상을 보는 게 새롭게 볼 수 있고, 모든 걸 창조적으로 볼 수도 있고, 모든 걸 만지는데 아주 감수성을 갖다가 굉장히 어루만지 줄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때 뭐를 해야 되나? 대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주 활개를 치면서 거기서 서로가 이끌어주고 서로가 친구를 만나서 덕되게 하고 이렇게 풀어줘서 그렇게 해서 사람을 바르게 우리가 교류를 하면서 그 안에서 공부가 일어나 버려야 됩니다. 그때 묶어버린 겁니다. 그 나이 때 그거를 해야 됩니다. 21세, 20세가 넘어가지고 그 일을 하면 감수성이 무디즈가 응오되고 아주 이렇게 되고 나서 그걸 하니까 지금 대학 생활은 맞을지 몰라도 감수성 그때 안 나옵니다. 감수성은 지금 고등학교 나이 때 나오는 겁니다. 이때 대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4년을 마치게 되면 엄청난 사람이 성장을 합니다. 풀어줘야 됩니다. 활개를 칠 수 있도록. 지금 그 아이템을 못 찾으니까 그렇지, 이 아이템을 찾아서 바르게 서로가 이렇게 기운을 돌릴 수, 같이 이렇게 융화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고, 뭔가를 창조도 할 수 있게끔 전부 다 일깨워줘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게 대학 생활이 돼가지고, 이 대학이라 하면 대학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대학이라는 것은 엘리트를 만들어내는 데입니다. 엘리트를 만들어내는데 지금 가는 대학은 전부 다 쟁의를 만드는 대학입니다. 이거는 전문성을 가진 사회 역동의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데입니다. 이 사람은 지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과학 잘한다고 절대 지도력을 못 갖습니다. 약 잘 짓는다고 절대 지도력 못 갖습니다. 병원에 아픈 사람 오는 거 그냥 이렇게 해갖고 꾸매가 잘라사주고 항생제 준다고 절대로 지도력을 못 갖습니다. 재판하는 사람 절대 지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도력은 어떤 사람이 가지느냐? 엘리트라야 됩니다. 어떤 엘리트?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국민을 이해할 수 있고, 내 친구를 이해할 수 있고, 내 부모를 이해할 수 있고, 그는 이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엘리트입니다. 기술은 아무것도 못 가져도 좋습니다. 상대를 이해력을 가진 사람. 나 아닌 상대를 위해서 너가 상대를 알고 내를 바칠 수 있는 사람. 이게 엘리트입니다. 네 생각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엘리트가 아닙니다. 네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절대 엘리트가 아닙니다. 쟁의로 성장을 시키면 절대 네 고집을 내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육 정책이 이렇게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 교육 방법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루겠지만 분명 교육 정책은 바뀌어야 하고 고등학교를 뽑아내버리면 이것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폭력은 없어집니다. 안 갖추면 지금 폭력이 왜 생기느냐? 갖추고 쪼이고 하니까 분출되는 게 폭력으로도 분출이 되고 도둑질로도 되고 딴 잔재주도 굴리고 전부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창출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두면 안 됩니다. 티입니다. 티는 게 어디에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회가 전부 다 지금 악으로 바치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버리니 거기서 가두면
힘이 최고입니다. 힘의 논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를 만들어 놓고 폭력을 없애려고 달라들면 더 재주를 부려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폭력도 나옵니다. 지금은 이빨도 안 났습니다. 인자 시작입니다. 사람 죽이는 거 여사입니다. 앞으로 요대로 간다면 내 말 상기하면 됩니다. 몇 년 안에 이제부터 드러날 테니까. 그래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지금 이 형태를 지금 바로 보지 못하면 이대로 고등학교를 그냥 두고 쪼아 나오면 알로 위로 이 기운은 다 퍼집니다. 사회인 똑바른 사람이 몇 안 나옵니다. 한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나오면 100명 1000명이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안 나오면 100명 1000명이 아주 내가 사는데 불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이제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21세까지 우리가 교육을 마치고 나면 군회라는 걸 우리가 가게 되는데 지금 요렇게 해갖고 정리만 해준다면 21세까지 교육이 마치고 나면 군회라는 데 가서 엘리트 마감 교육을 하고 나오는 곳이 군회라야 됩니다. 지금은 총 들고 보초 지키는 게 군회가 아닙니다. 총 들고 보초 지키는 거는 전부 다 직업군인 요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교육이 덜 됐더라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고 의무적으로 가는 것은 엘리트 교육장이 돼야 됩니다. 인자는 바뀌어야 됩니다. 군이 엘리트 교육장을 마감을 하는 이게 성숙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사회 진출하기 위해서 국가를 알고 나를 알고 그렇게 해서 엘리트가 완성되는 그러한 인성 공부의 마지막 단계인 이러한 교육을 받아서 나오면 이 사람이 대학교까지 나와갖고 이 성숙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딱 돼가지고 나오면 모든 일자리에 투입을 해도 말썽이 없는 아주 믿을 수 있는 이런 기간이 된다면 군에 갔다 나온 사람은 우대를 받는 세상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인자는 뭐 이래 중학교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 군에 보내주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엘리트들이 가는 데인데 거기에다가 좌우로 굴러 우로 굴러 거꾸로 디비서 이렇게 사면 그 모욕적인 겁니다. 세상이 어느 때인데 지금 인자는 바뀌어야 됩니다. 아주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는지를 옛날에는 총을 잘 들고 있으면 힘인 줄 알았지만 지금은 엘리트 한 사람이 나오면 그 나라의 힘이 됩니다. 엘리트 한 사람을 생산해야 원자 폭탄도 그거다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 힘은. 엘리트 한 사람이 바른 예교를 하고 엘리트 한 사람이 인류에 필요한 바른 것을 꺼내갖고 인류에다 내줄 때 어떠한 것도 그 앞에 힘을 못 쓰게 됩니다. 우리는 엘리트 생산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인자는 그 엘리트를 생산해야만 고소득이 되고 소득은 고소득으로 변합니다. 내 먹고 살라고 하는 놈이 아무리 아이템을 짜봐도 니 처먹고 살 아이템밖에 안 나옵니다. 키울 때 자체로 벌써 틀렸습니다. 원대한 꿈을 가진 자가 큰 개발을 해내는 겁니다. 이런 자제님들을 키워야 되지.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가 잘 사는 건 저절로 덤으로 해결하고
그 사람은 하는 일이 큰 일이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은 큰 일이라 해야 되고, 이걸 하는 사람은 내가 사는 것은 기본으로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작은 것을 끼는 사람은 작은 거 해결하는데도 쇠가 빠지도록 힘듭니다. 그러면서도 큰 것도 못하고 작은 것도 겨우 그거 하다가 삽니다. 뿌리 민족은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는 인류의 지도자 민족이고 천손들입니다. 너무 오래 잠을 자고 있다. 인자는 깨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잠에서 깨서 천기를 쓸 수 있는 나로 돌아서야 됩니다. 천손은 천기를 쓰지를 못하면 일반 중생이나 똑같습니다. 대자연의 기운을 써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대자연의 기운을 쓰려면 어떠할 때 그 기운을 쓸 수가 있느냐?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절대 10가지 길이 안 나옵니다. 사는 방법은 5만 가지겠지만 대자연의 기운을 쓸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천기를 쓸 수 있는 자, 남을 위해서 너를 바치는 자, 남을 위해서 사는 자, 그게 뿌리 민족의 삶이고, 뿌리는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사는 자만 그 힘을 쓸 것이니 그 사람은 세상에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대자연이 스스로 너를 이끌 것이니 지혜도 스스로 나올 것이고, 남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는 지혜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이 민족한테서 나오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살면 지혜는 0.1mm도 발동을 안 합니다. 네 먹고 사는데 천기가 움직일 리가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진정 남을 위해서 살 줄 아는 자는 지혜가 나옵니다. 천기가 움직여야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인자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요걸 짧게 지금 요렇게 해서 추려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해는 안 갈지 몰라도 우리의 교육 정책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더 물을 거 있으면 이제 물어서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학교 폭력 중에서 왕따를 당하고 우리 자식은 자꾸 당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자식이 당하는 이유는 우리 부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반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이 어려움을 당해갖고 오면 네 마음이 아픈 겁니다. 집안에 어려움이 왔다라는 소리입니다. 내 자식한테 왔든 내한테 왔든 우리 부모님한테 왔든 그 집안 안에 어려움이 한 개 들어왔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왜 들어오냐? 너의 집안이 탁하다. 기운이 탁하다. 너희 집안 안에 너희들한테 준 사주, 대자연이 준 에너지, 거기에 질량만큼 너희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기운이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어서 너희들은 가슴 아플 일들이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 방법으로 오는데, 교통사고 나서 들어오기도 하고, 낙매수 여러 가지로 해서 욕이 들어오기도 하고, 일하는 데서 잘못되가 비틀어져 갖고 속 아프게 오기도 하고, 전부 다 이제 어려운 탁한 기운들이 우리한테 몰리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총체적인 병으로 봐야지, 내 아이가 거기 가서 할 짓을 잘못했다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를 그렇게 해갖고 거기서 몰려서 잘못되게 컸다면 부모가 잘못 키운 겁니다. 인성은 키우고 그렇게 아카디에 공부하는 방향으로 키우질 않았고, 나가서 지밖에 모르니까 가가지고 부다친 겁니다. 부다친 데다가 썽을 내니까 한 대 맞아붙고, 맞은 데다가 아프다고 또 달라니까 2대 맞았고, 2대 맞으니까 뿔 따고 난다고 꼭 가니까 3대 맞은 겁니다. 분명히 집안에서 지금 만들어갖고 그러한 애를 내보낸 겁니다. 나는 공부 잘하니까 이렇게 저쪽을 좀 멸시했고, 너는 네 혼자 놀고 저쪽을 생각지도 안 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어우러져 갖고 일어나는 총체적인 일입니다. 우리 잘못은 없고 저쪽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건 천만의 잘못입니다. 바르게 이 집안이 바르게 지금 살고 있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너희 거는 피해가 갑니다. 정확하게 100% 피해 갑니다. 학교가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 가정이 잘못됐던 겁니다. 얼른 내 주위를 지켜보고 우리 가정을 살피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해서 나의 반성을 하고 나의 반성이 있다면 내 자식을 품어안고 서로가 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잘못으로 너가 이렇게 힘들구나.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서 품어 안을 때 이 아이도 견딜 수도 있어지고 용기도 있어지고 이런 마음이 생겼다면 이제 시키는 방법이 틀리질 것이고 이러면 헤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고 고집으로 계속 자식은 자식대로 나는 내 고집대로 이렇게 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아픔은 작은 아픔이고 가면 갈수록 크게 다가옵니다. 대전이 근본입니다. 내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는 자 너를 채찍을 쳤거늘 너의 자신을 반성할지 모른다면 이 부모님의 해초리는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이게 대자연의 근본입니다. 우리 집안에 지금 어려운 게 왔다면 정확하게 너를 빨리 돌려봐라. 네가 어려움이 왔다면 네 자신을 둘러보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 아이들한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도 내가 부인이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면 너의 잘못이 어디 있는가를 둘러봐야 됩니다. 내 남편이 바람이 났다면 네 자신을 둘러봐야지 남편 바람 났다고 그쪽에 하고 저쪽에 어제 바람난 그 여자하고 거기를 뭐라 하고 있다면 해결 안 납니다. 절대 안 납니다. 환자를 바르게 봐야 됩니다. 남편이 바람나니까 누가 마음이 아파요? 크게 대답 안 하면 뭐 그런가 봐. 부인이 아파요? 그럼 누가 환자예요? 그럼 부인을 고쳐야 되겠죠. 환자를 치료해야지. 남편은 신나 죽어요. 좋아 죽는데 그게 환자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뭔가 안 맞는 겁니다. 이 원리가 어디에 있는가는 모르니까 헤매지만 우리가 바르게 풀어야 됩니다. 일단 내 마음이 안 아파야 되지. 아프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내 자신을 둘러봐야 됩니다. 내가 집안에서 내조를 바로 했는가? 내 남편이 필요한 대화를 내가 해줄 수 있었던가? 내 남편이 조금 마음이 어려울 때 내가 그걸 같이 대화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었던가? 나는 집에서 된장찌개나 끓이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 자신을 두드려서 풀어봐야 됩니다. 가족은 말이 막히면 가족이 아닙니다. 대화가 막혔다. 네 말을 상대한테 하지를 못한다. 너는 가족이 아니다. 내가 말을 해도 상대가 그걸 받아줄 수 없다. 너는 가족이 아닙니다. 빨리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여기에서는 문제가 딱 형성이 됩니다. 한 이불 속에 자고 있어도 엄청나게 멉니다. 대화가 통하면 LA 있고 여기에 있어도 기가 차게 좋습니다. 그게 가족이다.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어려움을 당할 때 자녀들을 쳐다보며 우는 것이 너를 깨우치고 울었느냐? 너를 깨우치지 못하고 그냥 섭섭하다고 대자연을 원망하고 상대를 원망하며 내 새끼만 불쌍하고 울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뒷일 다가오는 게 틀립니다. 두 가지 울음이 있습니다. 내가 설보는 게 있고 반성의 눈물이 있습니다. 반성의 눈물을 흘렸다면 대자연은 너를 굽어 살핍니다. 이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바르게 가르쳐주니 나도 모르게 반성의 눈물이 흘렀다. 당신들은 성불 볼 것이나 내가 가르치는데도 세상을 원망하고 남을 미워한다면 나는 너를 절대 돕지 않을 것이다. 선생님의 철칙입니다. 이것만은 변동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오니 마음을 썰어 안아 불쌍히 여겨 조금의 성불은 주겠지만 절대 두 번째 성불은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너를 반성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상대에게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할 때, 바르게 행하기를 노력을 할 때 다시 도와주는 법입니다. 내가 남한테 인기가 없어서 왕따가 되고 혼자가 되고 외로워졌다면 푸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상대들이 돌아와 줘야 됩니다. 돌아오게 하려면 상대를 위해서 살아야 돌아옵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 살수록 떠나가는 겁니다. 이 근본을 알고 우리가 바르게 이 근본을 알고 뭐든지 일을 풀어나간다면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면 저한테 오십시오. 특권으로 그 사람은 내가 보살피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자녀들하고 어렵게 지금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때까지 짚고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런 방법으로 살면 당연히 멀어집니다. 멀어지는 원리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인성 공부를 시키지 않았고 나도 인성이 갖춰지지 않았고 그 삶을 지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지 지금 자녀들은 어떠하게 세상을 살게끔 태어나고 있고 나는 어떠한 세상에서 살았고 내 자신을 공부를 안 했던 겁니다. 근데 바르게 대할지 모르니 점점 말이 막히고 서로가 뜻이 안 맞는 겁니다. 자녀 인생은 자녀한테 있는 것이지 내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 일을 열심히 하게끔 성장하도록 뒤에서 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키우는 것이지 자녀를 밥 먹이는 게 키우는 게 아닙니다. 먹여 살려서 그냥 무지개 키워놓으면 키워놨는 줄 아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니한테 원망이 돌아옵니다. 어떤 원망이 오냐? 세상에 나가면 하는 일이 딱 부딪혀갖고 안 풀리게 돼가 있습니다. 자녀를 바르게 안 키워놨다는 소리입니다. 이 세상을 적응하고 살아나갈 수 있게끔 바르게 키우지를 안 했다. 정확하게 나가면 부딪힙니다. 말을 해도 부딪히고 사업을 하려고 해도 부딪히고 직장에 가도 부딪히고 부딪혀갖고 어려워지면 정확하게 집으로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왜 그러하냐? 부메랑입니다. 스리 쿠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키워놨으니 그렇게 나가가지고 부딪혀서 안 되면 니한테 가슴을 찢으러 옵니다. 왜? 니 때문에 그렇거든. 니가 요렇게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나를 성장을 시킨다라고 니 주관으로 잘못 키워버렸다. 정확하게 밖에 나가서 일이 안 되는 거 부모한테 화풀이를 하러 딱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이제 피멍이 들 일들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고등학교를 키우고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 하는 사람은 우리 애들은 아직은 말썽을 안 부르는데요. 좋다. 시간 지나가라. 99%가 아니라 100% 돌아옵니다. 대단히 0.1mm도 피해가고 거짓말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시간이 조금만 차이 날 뿐이지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식 교육은 바르게 시켜야 하고, 내가 조금 어렵더라도 자식이 물어오고 가르침을 달라고 할 때는 성의껏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좀 직장을 다니는데 앞서갖고 자식을 덩어시 했다가는 정확하게 니한테 시간이 지나고 정확하게 니한테 아픔을 치러 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이 내한테 묻고 정으로 다가올라 할 때는 절대 뿌리쳐서는 안 된다. 쓸어 안아야 되고, 내가 아파 쓰러지면 붙들고 감고 넘어져야 된다. 자식을 키우는 데는 혼신을 다해야만 자식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대충대충 키우는 법은 절대 자식이 바로 크는 법은 없습니다. 자식하고 갖춰지려면 지금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대화는 큰 거를 나누려고 하면 대화는 소탐 대시를 합니다. 작은 거를 나누십시오. 이게 소화가 됐을 때 조금 더 큰 거를 나누게끔 돼가 있습니다. 부부가 대화도 지금 안 되고 있어도 절대 큰 거를 어떻게 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지 말고 통하는 것부터, 요만한 것부터 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대화를 하면 그 다음 거는 저절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게 소화가 되면 다음 건 저절로 열리게 돼가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순수의 입각에서 노력을 하면 정확하게 되게 돼가 있습니다. 대화 안 된다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는 방법이 틀렸던 겁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요만큼만 낮추면 됩니다. 요만한 거 갖고 대화하려고 그러면 요만큼만 자존심을 낮추면 되는데, 요거를 풀라고 드니까, 큰 대화를 풀라고 드니까 자존심을 한꺼번에 낮춰야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 민족은 자존심을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입니다. 근데 큰 자존심을 한목에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만한 거는 꺾을 수가 있게 돼가 있습니다. 요것만 하십시오. 아무것도 하려고 소탐대시라니까 아무것도 큰 거는 잡으려고 들지 말고 요만한 것만, 그래갖고 우리가 통할 수 있는 거 요거 갖고 대화를 나누고 더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다음 기 정확하게 옵니다. 그때 또 하십시오. 그땐 자존심 안 꺾어도 됩니다. 이게 자존심 꺾는 원리입니다. 요만한 것만 꺾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존심 안 꺾어도 대자연이 너한테 스스로 작업을 해준다. 내가 이렇게 가르쳤다면 내가 그렇게 기운이 돌도록 해줍니다. 사춘기란 사람마다의 오는 나이는 다릅니다. 사춘기가 언제 왜 들어오느냐, 기운이 바뀔 때입니다. 사람이 성장기에 한 번, 두 번, 세 번 기운이 바뀝니다. 바뀔 때마다 기운이 달리 들어오니까 요게 기운은 지금 여기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럴 때 되면 기운이 한번 바뀔 때 되면 아주 미운 7살이라 그러죠. 요때 기운이 한번 바뀝니다. 그리고 27이 14, 14살에서 안 밖으로 기운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7년에 한 번씩 바뀐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37은 21, 그 기운은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은 21세까지 키워서 성인으로 성장을 시켜내야 되는 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성인으로 똑바르게 키웠다면 이자는 성인이 되지 중생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단어에서 벗어나서 성인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인간이라 하는 거하고 사람하고 같은 줄 알지만 사람하고 인간은 틀립니다. 지금 착각들 하고 있던 겁니다. 그 원리가, 큰 원리가 없기 때문에, 근본의 원리가 없어서 우리는 혼동하고 쓰는 단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사이 간자를 써서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인간입니다. 그것이 중생입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일 때도 인간이고 자라나갖고도 인간입니다. 네가 성인으로 성장을 못했다면 인간으로 머무는 겁니다. 다 성장한 자가 성인입니다. 나이가 21째 사면 성인이 아니고 그만큼 크면 성인식이다. 이거는 모르는 중생들이 그냥 나이는 이렇게 해서 해놓은 게 성인이라는 이름이 있을 뿐이지, 아무 때나 커도 21세 되면 성인 주는 이거는 성인이 아닙니다. 대자연에서 볼 때 너가 성인으로 성장한 자가 성자가 됩니다. 이것이 교육이 참교육이 바르게 이루어졌을 때 21세가 되면 성자로 변하고 이 성자는 대자연의 만물의 영장으로 변합니다. 대자연을 다 안다라는 소리입니다. 너를 알고 나를 알고 이 3차원의 원리를 알고 대자연의 인류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너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서는 지혜가 나옵니다. 성자라야만 지혜가 나옵니다. 바로 성장케 되면, 성인이 딱 되면, 성자가 되면 삶이 어떻게 사느냐? 정확하게 남을 위해서 삽니다. 성자는 절대 나를 위해서 사는 법이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살게 된다. 어떠한 남, 내 앞에 오는 인연들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해서 그 자는 성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성스럽게 태어났다 이런 법은 누구든지 성스럽게 태어난 겁니다. 어떤 자는 성자다 어떤 자는 아니다는 이 지상에 없습니다. 모두 다 태어날 때는 사명을 가지고 성스럽게 태어난 겁니다. 네 삶의 질량을 바르게 사느냐 못 사느냐 따라서 성자고 성자 아님이 되는 것이지, 어떤 자식은 성자고 어떤 자식은 성자 아닌 자가 없습니다. 너를 반드시 그렇게 성장시켜서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만이 성자로 변합니다. 그 자는 정확하게 지혜롭고 그 자는 마음의 에너지에서 지혜라는 게 발산을 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지혜롭고 하는 일마다 원답만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어 있어 실패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 자는 누구한테도 힘을 줄 수가 있고 네 말대로 이 대자연은 움직이게 되어 있고 성자가 한마디 하면 세상은 변합니다. 틀린 답을 쓰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대자연의 법도를 가져놓는다. 우리가 자녀들이 변성이 있을 때, 변할 때, 이럴 때 천기가 내리서는 겁니다. 그럴 때 천기가 내렸을 때는 어떻게 내리서느냐? 조상들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또 무속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에요. 대자연의 근본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문 기운이 바뀔 때는 내가 스스로 바뀌는 게 아니고 타에서 기운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들 중에서 동자가 들어오든지 설녀가 들어오든지 조상님이 들어오든지 오면서 그 기운을 갖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굉장히 이제부터 뭔가 자꾸 궁금해지고 이제 뭐든지 알려고 합니다. 아주 궁금해지고 아주 영스러워집니다. 영특해집니다. 아가. 이럴 때 뭘 자꾸 묻게 됩니다. 귀찮을 만큼 묻습니다. 요때 성의껏 대답해주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있는 데까지 이렇게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 자가 1, 2년 지나면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꾸준히 키우면 성장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장할 때가 있고 그걸 이 안에서 지금 이거 만질 때가 있습니다. 그걸 만져놓고 나면 또 옵니다. 그때가
본 사춘기로 들어오는 거죠. 두 번째 들어올 때 본 사춘기가 옵니다. 이럴 때는 굉장히 감수성이 민감해지고 엄청난 이제 기운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 또 막 성장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찬을만 할 때, 그때 또 그렇게 됩니다, 이게. 부모가 자식 키우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시에는 그냥 있어도 되지만, 성장기에는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아이가 뽀쭉 커가지고, 이제 부모를 위하는 마음도 생기고, 부모님이 내한테 정성을 쏟아 많지? 너는 존경으로 변하는 겁니다. 너도 모르게. 자식이 그렇게 그 나이나 하려고 드는 게 아닌데, 그때 정을 쏟았던 게 이것이 품어 안아져서 존경으로 변하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21세까지 정성을 다했다면 정확하게 이제 효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네가 정성을 안 쏟았는데 절대로 효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이 언제는 3000년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일생이 3000년을 살 때가 있었다. 300년 살 때 또한 있었습니다. 지금은 100년 안팎을 삽니다. 왜 그렇게 살 때가 있었느냐? 사람은 이 지상에 3차원에 올 때 네가 살아나가야 할 에너지 질량을 가져옵니다. 에너지 질량을 가져온다. 네가 일생을 살면서 어느 정도의 너가 살아야 될 에너지 질량을 가져옵니다. 이것을 가져오는데 어떤 시절에는 3000년 동안 네가 살아야만 이 질량을 소모하게 때가 있었다. 그때는 3000년 동안 일생을 살았습니다. 일생을 사는 데는 네 에너지 질량만큼 살아야 일생을 사라집니다. 육신을 받아갖고 3차원에 와서 너가 그 에너지 소모량을 다 살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만한 삶을 사느냐? 100년 안팎이면 이 에너지 질량을 다 쓸 만큼 우리 DNA는 성숙대가 있고 모든 조상들 앞에서 선조들 앞에서 윤회해 오면서 서에서 지금 동으로 윤회를 수백 번 해올 때까지 앞에서 살고 가신 분들이 이 피와 땀을 다 바쳐서 생을 바쳐갖고 전부 다 조문을 해놓은 걸 우리는 그걸 마음껏 끌어안고 이걸 활용을 하고 우리 일생 삶의 질량을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부 다 방편으로 삼아서 우리 일생을 살기 때문에 이제 100년 안팎만 살아도 이 에너지 질량을 소화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성숙돼 갖고 있습니다. 윤회를 해오면서 우리 DNA도 성숙돼 있고 정보량도 마음껏 담고 있고 모든 앞에서 해놓고 간 모든 시너지도 나눈 데에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삶을 일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팀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일생을 사는데 굉장히 짧아졌죠.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 일생을 다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유행이 30년 만에 변했습니다. 지금은 100일에 변합니다. 정확하게 100일에 변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양도 100년 안팎을 삽니다. 정확하게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서 얼마 동안이 제일 조물된 것이냐? 60년 안팎입니다. 이게 천부경의 6자의 수까지 와야 완전 조물됩니다. 우리 인생이 6에다가 그렇게 3의 6을 갖고 사는 모든 생명체가 여기에다 맞아떨어지는 66시대가 오면 정확하게 우리의 삶은 완성대가 조물돼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0갑자라는 게 있는 겁니다.
지금은 60갑자 시대다. 그래서 60년 안팎으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고 있고, 이 3차원에서 기회도 3번을 주는 12지간 12년에 한 바퀴, 이렇게 해서 36년, 요게 우리네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36년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21세까지는 성장기로서 부모와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는 때에 우리가 인생을 거기에다가 내놓습니다. 21세부터 36년을 세 바퀴를 삽니다. 12년이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우리 사주는 정확하게 이렇게 받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12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딱 살면 36년 네 인생 끝났습니다. 이것이 사주를 앞에 받아오는 자, 뒤에 받아오는 자, 중간을 뚫어갖고 3년 앞뒤로 놓고 뽑은 게 60갑자입니다. 요 동안에 너는 너의 살 길을 찾아야 하고, 요 동안에 못 찾았다면 인자는 나머지 오행으로 해서 남들 교과서 인생을 사는 데에 내 남은 일생을 바쳐야 됩니다. 내처럼 엉망으로 내 잘났다고 내 방법대로 잘났다고 살았으면 내처럼 된단다 야들아. 요렇게 어른이 되면 그렇게 해갖고 아주 추한 모습으로 살면서 모든 중생들한테 내 잘못 사는 걸 내 고통으로 전부 다 보여주고 그런 인생을 살고 가게끔 합니다. 그러나 이 세 바퀴 돌 동안에 인생을 깨우쳤다. 이제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 다시 36년을 줍니다. 다시 36년을 너 인생을 새로 주어서 2의 인생을 삽니다. 2의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되냐? 그게 100년 안팎을 사주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치고 100년을 사는 겁니다. 100년을 사는데 어떻게 사냐? 지금부터 건강은 다시 돌려줄 것이고 네가 일하는데 어렵지 않게 해준다. 천지 대자연의 기운으로 너를 감싸줍니다. 그렇게 해서 네가 100년 안팎을 살 동안에 너한테 어려움이 돌아오지 않게 해준다. 그리고 아주 행복한 삶을 살게 해서 네가 갈 때는 네가 나가는 듯 들어오는 듯 모르게 영혼과 네 육신을 분리하는 데 아무 불편함이 없이 스스로 자는 잠에 안 그러면 식사하고 쉬는 잠에 전부 네가 분리해서 너는 너대로 육신은 육신대로 스스로 대자연에 갈 수 있는 길이 스스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가, 이 원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니면서도 안 낫고 어렵고 10몇 년, 20년, 30년 탈의도 병원을 가는데도 그렇게 낫지 않았던가? 그렇게 몸이 어려워도 낫지를 안 하고 맨날 약이고 병원이고 들락거리고 빌로 다니며 이 몸을 그렇게 어려웠던가? 이걸 바로 깨치지 못하고 살았던 겁니다. 내 잘났다고 살았고 네 방법으로 살았고 남을 이해할지 몰랐고 남을 위해서 사는 방법이 뭔지를 몰랐고 내가 어려움이 오니 스스로 내 자신을 공부하려고 들지 않았고 기복신앙이다 어디 가서 빌을 하니 빌면은 그냥 이게 해결될란가 싶어 빌기만 했고 간센보살 찾으러 가니까 간센보살 찾고만 있으면 될 줄 알았고 그렇게 해서 이때까지 어려움을 못 풀었던 겁니다. 처음에 간센보살 찾으러 가니 니를 어려운 걸 풀어줬습니다. 그 풀어주고 나서 두 번째 또 어려움이 왔고 두 번째 또 찾아가니 간센보살 조금만 더 부르면 또 풀어줬고 처음엔 좀이 불러도 풀어줬습니다. 다음에는 좀이 더 불러야 풀어준다. 그 다음에 또 깨우치지 못하고 돌아왔으니 또 어려움은 왔고 그 다음에 찾아가니까
그때보다 또 좀 더 불러, 많이 더 불러야 풀어준다. 절을 해도 3배 하던 게 7배로 갔고, 그 다음에 108배로 갔고, 그 다음에 3000배까지 가야 풀어줄 정도로 또 어려워서 찾아갔다. 벌의 수위는 자꾸 높아져만 가고, 3000배를 했는데도 나사 왔는데 또 어려움이 왔다. 인자는 너희들은 풀어줄 방법이 없다. 3만배를 해도 안 돼요. 3억배를 해도 인자는 풀어줄 수가 없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져서 내한테 다 온 분들입니다. 지금 온 분들은 자제들 빼놓고는, 거짓말 젊은 사람 빼놓고는 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왜 여기서 100일도 안 돼서 다 풀려버리느냐? 이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잘못 사는 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왔으며 우리가 잘못 사는 원리가 어디에 있다?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위의 사람을 바로 알지 못하고 네가 행함을 바로 할 수 없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풀어줄 수 없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와서 마음에 걷어들였고, 내 잘못을 조금이라도 뉘우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 그 아픔은 내가 풀어주니라 하고는 이제 풀어주는 겁니다. 이거 풀어주는 거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어디서 빌어서 나선 게 아닙니다. 아플 때는 도움받으려고 내한테 왔지만 그 아픔의 원리는 내가 가르쳐 주었어. 그 자신을 반성을 하니 전부 다 풀어준 겁니다. 이거는 1차적인 것밖에 풀어준 게 아닙니다. 다시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윤택해져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밖에 안 됩니다. 천없이 아픈 것이라도 낫을 수 있는 사람한테 왔고, 아픈 걸 가져왔고, 낫는 거는 덤입니다.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뇌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아팠던 것이고, 선지식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아팠던 겁니다. 아픈 거 푸는 거는 기적도 아니고 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바르게 사는 삶은 찾아야만 됩니다. 바르게 사는 삶을 찾아서 바르게 살아나간다면 이것은 기적입니다.